자, 신성델타테크 오늘 지금 주가 흐름이 마이너스 5% 가까운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오늘 장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 정도가 돼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그죠? 신성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나 기술적 분석, 그리고 LK99 관련해서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는지를 제가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맥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좀 눌러주세요. 이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컨텐츠, 신성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제공해드리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보답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 좋아요 이거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신성이가 오늘 주가가 빠지는 이유, 먼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APL 머티리얼즈에 지금 논문 심사를 받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신성이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재료입니다. 왜냐면 얘 먼저 진행이 완료가 돼야지만 그 다음 스텝들이 우리가 예상되는 게 있죠. 퀀텀의 이석배 대표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표준연에서 퀀텀의 샘플을 받아서 실제로 샘플 테스트를 하는 과정들, 이런 다음 스텝들이 이게 끝나야지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물꼬를 틀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죠? 인플레이션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다 뭐다 이야기가 나오고, 긴축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 연장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CPI 물가지수가 안 좋게 나와버리면, 그죠? 더 오른 채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한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자체에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CPI 지수가 발표 나기 전에는 외국인들이 보수적인 어떤 포지션을 가져갔다. 왜냐? 발표가 안 좋게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이번 주 목요일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마녀의 날, 이게 뭐죠, 여러분들? 동시 옵션 만기일이에요. 자, 동시 옵션 만기일이 되면 아무래도 그 전에 외국인들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죠? 옵션 만기 물량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어떤 현상들이 있다. 근데 옵션 만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수요일날 CPI 물가지수, 목요일날 내마녀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 안 좋은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다. 자, 그러면 신성이는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이 주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주의 입장으로서 신성이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지금 LK99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이미 텔레그램 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들을 전부 다 신속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팩트체크가 완료된 상태의 호재와 악재를 구분해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테마주들, 그죠? 세력들이 이끄는 테마주들은 우리가 이런 재료적인 측면, 호재와 악재를 올바르게 파악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빠르게 이해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 황화구리를 부정하는, 그죠? 기존의 네이처의 막스 플랑크 연구팀에서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라 황화구리에서 나오는 어떤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을 정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밖에도 호재성 내용과 악재성 내용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꾸준하게 이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만 무료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주주분들이 여기 입장하시면 제가 신성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디테일한 분석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면서 LK99 관련된 호재와 악재, 팩트체크가 완료된 신속한 정보만 빠르게 받아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국내 언론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부정적인 프레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안 좋게 바뀌게 된다. 근데 실제로는 해외에서는 긍정적인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이 부정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사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는 여기 웬만하면 입장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 실제 돌아가는 흐름들을 속속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료 텔레그램방, 제가 이 소통이라는 거 뭐예요? 통로가 되어드리겠다는 거예요. 통로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LK99 관련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제가 해드리고 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만 누르시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셔도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제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9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시고 신성 델타테크 실시간 대응도 받으시면서 신속한 팩트 정보를 받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던 신성 주주분들 답장을 아직까지 만약에 못 받으신 분들은 자, 제가 문자가 하루에 100건 가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한두 건씩 누락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일일이 답장을 드리는데 누락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보내셨는데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끈 4자리, 마지막 4자리만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이 댓글을 확인해서 이런 분들은 가장 빨리 입장을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안녕하세요, 주식에너지 김재성 대표입니다, 이렇게 안내 문자를 같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와 함께 보내드리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신성이가 이제 장 마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5.31%. 자, 오늘 빠지는 이유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 자, 보이시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외국인들 자금이 싹 다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이 선물 지수가 나간다는 거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 내마녀의 날 동시 옵션 만기, 그죠? 선물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에 대한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성이가 물론 테마주예요, 그죠? 초전도체 테마주인데 테마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영향을 받을까요? 물론 받습니다. 신성이도 시장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 테마주는 재료가 강하면, 그죠? 지금 튀어나온 재료가 강하면 시장을 역행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초전도체 재료가 강한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 지금 신성이가 기다리고 있는 APL 머티리얼즈의 이 논문의 결과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딜레이가 걸려있는 동안은 재료가 강한 상태가 아니라 대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 상태. 그죠? 대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료가 그 역할을 못한다.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테마주가 그 재료에 대한 힘을 못 쓸 때는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싹 다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옵션 자금들도 빠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신성이의 외국인 자금들도 전부 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성이가 다시 한번 올라오려면 APL 머티리얼즈라든지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이슈는 수급이 강하게 실릴 만한 이슈가 들어와야 된다. 지금 이 박스권 자리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APL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전에 나오는 뭐 긍정의 내용들, 부정의 내용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긍정적인 논문과 어떤 부정적인 연구 결과라든지 어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주가를 큰 폭으로 흔들 수 있는 요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박스권을 자세히 보시면 주가를 세게 흔들 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나서 변동폭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APL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긍정이나 부정의 어떤 요인에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끽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에서 움직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신성이가 지금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제가 어디라 했습니까, 여러분들? 1차 방어선이 46,250원. 제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자, 이 자리는 왜 중요하냐?
이때 저점을 여기서 잡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전저점을 높여준 거, 그죠? 전저점보다 더 높여줬던 자리가 이 자리, 바로 46,250원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버텨주고 이런 식으로 주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가 올라간 이후에 전고점을 못 넘어주고 내려왔을 때는 기존의 전저점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전저점 자리를 이탈한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바닥 찍고 이 자리에서 바닥 지켜주고 이 자리에서 만약에 지키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 결국에는 추세가 박스권의 어떤 기간 조정 추세에서 하락 조정의 추세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하락 조정 이후에 어떤 재료가 터지게 되면 이런 테마주들은 금방 또 올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여기 깨졌을 때는 하방의 추세를 탈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재료가 등장하기 전까지. 어떤 재료? 수급이 실릴 만한 재료, APL 머티리얼즈 같은 강력한 재료,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46,250원 이 자리를 깨지 않고 내려오더라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베스트한 흐름이고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이가 한방 정도는 업사이클이 더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물론 초전도체가 맞다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맞든 안 맞든 결국에는 업사이클은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 신성이 보시면 여러분들 세력들이 어디서 매집을 했나요?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매집을 했을 거예요. 그죠? 티는 안 나지만 세력들은 티 안 나게 매집이 가능하다. 그 선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선례. 얼마 전에 라더균이, 그죠? 라더균이랑 가수 임창정이랑 주가 조작 사태에 휘말렸죠. 그죠? 라더균이가 그 주가 조작했던 뭐 삼천리 뭐 자전거 뭐 동서였나? 이런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 올라가는 동안 주가 조작 누가 느꼈나요? 거의 못 느꼈어요. 조금씩 움직이면서 매집도 굉장히 티 안 나게 했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초전도체 관련주도 매집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고, 계획된 시간에 이 LK99 관련된 논문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주가를 빡 뛰어 올려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건데, 세력들이 이런 테마가 있을 때 계획적으로 주가를 올려놨는데 한파동으로 주가를 끝낼까요? 물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파동으로 끝내는 경우는 이 테마가 약한 테마일 때 주로 이렇고요. 그죠? 초전도체 테마는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컨퍼런스 열고 토론회 열 정도로 집중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죠? 긍정적인 얘기가 좀만 나와도 주가가 반응한단 말이죠. 양봉을 장대 양봉 뛰었다가 내렸다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친단 말이에요. 조금만 좋은 얘기 나와도. 그 얘기는 뭐예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 지금 호재와 악재에 어느 정도는 예민하다. 그나마 지금 APL 머티리얼즈 재료가 튀어나오면서 이게 대기 상태에 빠져가지고 변동폭이 좀 좁아졌지만 그래도 예민한 편이에요. 그죠? 이 캔들들만 보더라도 양봉 뛰었다, 음봉 뛰었다,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 이 안에서도.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기가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쉽게 올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좋은 재료 한 방이면, 임팩트 있는 재료 한 방이면 주가를 원하는 만큼 올려줄 수 있다. 왜냐? 매수세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한 방에 버리지 않는다. 눌림목 자리에 오더라도 이게 재료가 진짜든 아니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재료예요. 그죠? 재료의 결과값이 나오면 소멸이에요. 결과가 안 나오면 재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동안에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성이가 한 번의 파동으로 끝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파동 이후에 눌림목 자리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강한 파동을 만들어준 이후에 그때 뭐 죽이든지 말든지 할 거다. 저는 이 전고점 자리 68,300원은 무조건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지금 제가 이 내용은 별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텔레그램방에서 말씀드린 황화구리 관련된 이슈, 자, 이 내용이 있어요. 제 초전도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제가 주식에너지 채널에 우리 가족분들에게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그죠? ACS에서 황화구리가 아니다, 초전도의 신호가 확실하다, 이 내용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실제 ACS의 논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어떤 논문이 올라왔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논문이 올라왔어요. 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논문을 간단하게 제목을 번역하면 황하구리의 초이온 상전이와 LK99의 초전도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논문이 올라왔고요. 프라샨트 제인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이 논문의 내용을 간추려서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황하구리 CU2S죠. CU2S 때문에 뭐다? LK99이 초전도 현상의 어떤 유사함을 보여준 거다. 착각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막스 플랑크 연구팀, 걔네들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의 논문이 나와줬다. 자, 왜냐?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황하구리 착각론의 쐐기를 박았다. 자, 이 그래프만 딱 놓고 보면 왼쪽이 이제 LK99 퀀텀에서 만든 그래프고요. 오른쪽이 황하구리를 주장하는, 그죠? 황하구리 반박론자의 어떤 과학자들, 그 사람들이 그린 그래프예요. 얼핏 보기에는 이 그래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LK99의 상전이가, 저항의 상전이가 일어나는 시점이 황하구리의 어떤 상전이 시점과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죠. 막스 플랑크 연구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상전이 그래프가 시각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 뒤의 내용이 아주 쇼킹합니다.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 막스 플랑크 연구팀 이 고체 연구소 네이처에 올라왔었던 이 황하구리 관련된 논란들, 중국에서 올라왔었던, 인도에서 올라왔었던 황하구리 관련된 논란들이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 그래프에 시각적 왜곡이 들어가 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퀀텀에서는 92도에서 108도까지 표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막스 플랑크 연구팀이라든지 이런 황하구리를 주장하는 팀의 논문에는 0도부터 150도까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LK99은 정확하게 104.8도에서, 그죠? 104.8도라는 온도에서 황하구리가 아닌 LK99 초전도성에 상전이가 일어나요. 근데 오른쪽 그래프는 104.8도가 아닙니다. 이 위치가 100과 150 사이, 100과 125 사이이기 때문에 110도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두 그래프의 위치를 합쳐보시면 왼쪽이 LK99의 상전이 영역이고요. 오른쪽이 황하구리의 그래프 영역이에요. 상전이 영역. 서로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황하구리의 상전이와 LK99의 상전이의 온도가 정확하다. 이런 식으로 네이처에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엄연히 따지면 황하구리의 상전이 온도는 LK99의 실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둘이 공통점이 온도는 완벽하게 달라요. 공통점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치솟아 오른다는 거. 그죠? 비슷한 수치까지 치솟아 오른다는 거 말고는 온도적인 부분들은 서로 완전 다르다. 황하구리는 112.5도에서 상전이가 일어나고요. LK99 퀀텀의 샘플에서는 104.8도에서 상전이가 일어난다. 결론적으로는 막스에서 주장하는 황하구리 상전이 온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반박 논문들이 올라오면서 지금 LK99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봐야 된다. 황하구리라고 단정 짓기에는, 황하구리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렵다라는 어떤 논문들이 어디에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ACS, 미국의 화학회. 미국 화학회는 여러분들 전 세계 1위 화학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논문이 게재가 됐다. 완벽하게 막스 플랑크 연구팀의 연구를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성이를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저 또한 LK99을 응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정론자들이 이거를 진짜인 거 마냥, 결론인 거 마냥 얘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그 누구도 100%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거를 부정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왜냐? LK99에 대해서 이 특성을 100%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과학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퀀텀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LK99의 어떤 특성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100% 부정을 할 수 없다. 더 연구해봐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APL 머티리얼즈의 그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체크해보니까 약 2주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전에 김현탁 박사가 리서브미션의 최종 단계를 거치고 있다. 결국에는 리비전 단계의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 했기 때문에 이번 마이너 리뷰와의 리비전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검토와 출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 말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들,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재료적인 분석들, 팩트 정보들을 신속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1-4679 번호로 간단하게 소통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 받으시고 만약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답장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영상의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끈 4자리만 이것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가장 빨리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댓글은 LK99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